어제 군이 이제 자위함기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일본 해상자위대가 자위함기라고 부르는 이제 우길기를 이제 개항한 채 같이 한미 훈련을 했는데, 이번에 훈련하기 전에 어쨌든 늘 항상 논란이 있었던 바니까 어떻게 협조를 하신다거나 양보를 요청하거나 이런 스텝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김 기자님 그 훈련의 성격을 잘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네. 국내상에서 하는 훈련에 자국의 해군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관례적으로 다 통용되는 일인데 그걸 저희가 용인하고 말고의 사안이 아닙니다. 협조 요청을 하거나 이럴 사항도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니 전혀 아니죠. 자국의 해군 상징하는 깃발이라고 하셨는데 일본은 해군이 없지 예, 그건 제가 네.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해상자위대. 예. 천안함 피격 당시 작전관으로 근무했던 박연수 중령이 더 강력해진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한 천안함의 함장으로 취임합니다. 당시 참전했었던 분이시고 당시 어떤 심리적인 상처랄지 이런 상흔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임무 수행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셔서 오늘 취임하게 되는 건지 좀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설명 주시면 좋겠습니다. 육군 회관의 운영을 종료하고 전면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부족한 간부 숙소를 확보하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지금 있는 그 건물에서 총 몇 호실인데 그게 얼마나 모자라서 2인 1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 리모델링해서 가용한 호실 수가 몇 개로 늘어날 거로 보시는 건지, 정확하게 공사 시작을 언제 해서 언제쯤 마무리할 계획인 건지, 그러면 그 사이에 계속 2인 1실 어쩔 수 없이 좀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건지, 고용 승계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해결이 되는 건지. 우리 군이 분석한 미사일의 사거리와 재원, 그리고 단거리용으로 보는지 중거리용으로 보는지 기존 순항 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분석 중입니다. 북한의 기만 전술일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러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평가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한미 정보 당국이 분석 중입니다. 분석을 해봐야. 어제 군이 이제 자위함기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일본 해상자위대가 자위함기라고 부르는 이제 우길기를 이제 개항한 채 같이 한미 훈련을 했는데, 이제 저도 이해는 해요. 역사가 아니라 이제 훈련 자체에 방점이 있고 북핵이나 미사일에 대비를 해야 한다. 이제 근데 하지만 일본 자위함기를 누가 어찌 부르든 그 모양은 우길기인데, 자칫 이 같은 이제 용인이 반복이 되면 최근에 이제 피파 같은 경우에도 카타르 월드컵 때 우길기를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로 이제 우길기를 이제 국제 행사나 이런 데서 이제 제한하거나 누군가 이렇게 들고 나왔을 때 비난하는 게 이제 국제적인 스탠다드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훈련이 반복되면서 계속 용인해 오면 이게 우길기를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는 명분이 마련되는 것 아니냐. 저희가 어떤 걸 용인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우길기를 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훈련 자체, 그러니까 우길기를 용인했다라기보다는 이게 계속 훈련을 하는데도 어떤 그들의 법에 묶여 있어서 그들이 달고 오는 것 자체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쳐도 국방부에서 달고 올 때마다 우리가 워닝을 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제 질문의 요는 이번에 훈련하기 전에 어쨌든 늘 항상 논란이 있었던 바니까 어떻게 협조를 하신다거나 양보를 요청하거나 이런 스텝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김 기자님 그 네. 훈련의 성격을 잘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공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알고 훈련이고요.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각국은 자기네 해군을 표시하는 길을 당연히 달게 돼 있습니다. 네. 미국 함정은 그런 미군 함정의 성적에 관련된 걸 달았을 것이고 저희가 태극기를 달았는데 네. 그 공해상에서 하는 훈련에 자국의 해군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관례적으로 다 통용되는 일인데 그걸 저희가 용인하고 말고의 사안이 아닙니다. 네. 그건 좀 다시 한번 협조 요청을 하거나 이럴 사항도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니 전혀 아니죠. 전혀. 네, 그건 만약에 훈련의 성격을 좀 이해를 만약에 입항을 하게 된다면 그건 다른 사안이에요. 그건 다른 사안인데 지금 훈련의 성격을 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국의 해군 상징하는 깃발이라고 하셨는데 일본은 해군이 없지 예, 그건 제가 네.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해상자위대. 예. 네, 네. 그래서 혹시 그 부분 관련해서도 이제 뭐 공해상의 훈련이긴 한데 이제 네. 작년에 워낙 이제 우길기 닮은 깃발이 우리 근처 해상에 온 게 문제가 되지 않냐라는 식의 논란이 반복된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재발 방지 같은 거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 네네. 저도 같은 질문 한 번만 좀 다시 네, 드리겠습니다. 어떤 취지로 질문하시는지 아는데 그 훈련의 성격을 좀 잘 보시면
뭐 관함식을 하거나 이런 거하고 좀 다른 상황이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천안함 피격 당시 작전관으로 근무했던 박연수 중령이 더 강력해진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한 천안함의 함장으로 취임합니다. 그 오늘 천안 함장에 박연수 중령님 취임하시잖아요. 그래서 박 중령님이 천안함 참전 용사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크다고 보는데요. 함장 보직이 보직 심사위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군 측에서 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취지로 박 중령님을 천안 함장으로 보직을 했는지, 또 본인의 희망사항이 이렇게 반영된 건지 전반적인 배경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해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요번에 박연수 중령을 천안 함장으로 보직한 것은 박 중령이 천안함 전사자들과 참전 장병들의 희생, 헌신, 그들의 명예를 보다 잘 드높이고 새롭게 부활한 천안함을 잘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보직하게 되었습니다. 보직을 할 때는 그 함장으로서 직책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갖췄는지 여부하고 본인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의사가 어떻게 그 반영이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공해드린 자료에서도 밝혀드렸듯이 그 본인은 천안함 피격 이후에 본인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천안 함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해서 먼저 간 전우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또 서해수호라는 숭고한 사명을 완수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방금 질문 있었던 그 천안 함장님 새로 취임하시는 것 때문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 비슷한 질문이 앞서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당시 참전했었던 분이시고 당시 어떤 심리적인 상처랄지 이런 상흔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잘 이루어져 왔고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돼서 임무 수행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셔서 오늘 취임하게 되는 건지 좀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설명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안함 피격 이후에 군에서는 천안함 참전 장병들이 어려움 없이 군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실시하고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박 중령이 천안 함장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군에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그 임무 수행을 보장할 것입니다. 박연수 중령님을 함장으로 해서 천안함이 작전 수행을 하는데 좀 이렇게 북방 한계선 쪽에서 최근 북한 포 사격 도발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천안함이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좀 어떤 작전을 수행하고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꼭 천안함뿐만이 아니라 우리 해군은 북한의 어떤 도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천안함도 그 일환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육군 회관의 운영을 종료하고 전면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부족한 간부 숙소를 확보하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 오늘 육군 회관 관련해서 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이미 금요일날 설명 주셨습니다만은 이게 옆에 레스텔 건물에 있는 간부분들의 2인 1실 문제가 좀 고착화돼서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기존에 지금 있는 그 건물에서 총 몇 호실인데 그게 얼마나 모자라서 2인 1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 그러면은 이 육군회관에서 리모델링해서 가용한 호실 수가 몇 개로 늘어날 거로 보시는 건지, 그리고 이 정확하게 공사 시작을 언제 해서 언제쯤 마무리할 계획인 건지, 그러면 그 사이에 계속 2인 1실 어쩔 수 없이 좀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건지 좀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략 답변 드릴 수 있는데 좀 정확히 우리 해당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해당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하시도록. 네, 군주거정책과장입니다. 네, 말씀하셔도 돼요. 현재 국방 레스텔은 291실이 운영 중이고 간부 숙소 부족으로 98실에서 2인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사항은 지금 그 육군회관 리모델링을 통해 확보되는 호실은 100여 실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 이후에 확정될 걸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공사 시기는 일단 저희가 이 공사 시작은 24년 2월부터 저희는 준비를 할 예정이고 실제 공사가 착공되는 시기는 11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설계를 통해서 11월부터 공사 시작해서 25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이 현재의 계획입니다. 뭐 근무하시는 분들 뭐 고용 승계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해결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앞에 나오셔서 여기서 말씀을 하시죠. 네,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2인이 시 사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공사 완료되기 전까지는 조금 해소가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고용 승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복지정책과장님이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현재 그 육군회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총 한 43명인데 연말 되면 퇴직자를 고려했을 때는 4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국방 컨벤션이나 재경 지역이 있는 부대 복지회관 각종 그 복지 시설에 직종별로 고용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네, 혹시 또 육군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그 흔히 리모델링이라고 하면은 골조를 남겨놓은 채 이제 수평 증축을 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의미하는데 뭐 수직 증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의 리모델링이라고 하면은 이제 육군 회관을 고침으로써 뭐 몇 개 층으로 뭐 증축이 된다든지와 같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들어오는 편의 시설은 혹시 무엇이 있는지 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증축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현 건물을 기준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부분은 간부 숙소 그리고 그 지하의 체력 단련 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금 직원들 선호로 조사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질문하시죠. 다른 편의 시설은 혹시 없는 건가요? 다른 편의 시설이라고 하시면 어떤?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로서는 계획된 게 없습니다. 그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이 불화살이란 신형 전략 순항 미사일이라고 공개를 했는데요. 북한이 이제 미사일 사진이랑 시험 발사 사실을 공개를 했으니까 좀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우리 군이 분석한 미사일의 사거리와 재원 그리고 단거리용으로 보는지 중거리용으로 보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궁금한 게 북한이 이제 최근 핵 무인 수중 공격정 헤일을 시험했다고 하면서 정작 이 사진은 공개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신형 순항 미사일도 기존의 순항 미사일과는 큰 차이가 없는데 북한의 기만 전술일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관련해서 합참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순항 미사일은 과거에 발사했던 것과 비교해서 비행 거리가 다소 짧았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기존 순항 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분석 중입니다. 기만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그러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또 합참에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말씀하신 성능 개량의 의미가 기존 화살형의 연장선상에서 사거리를 줄이고 비행 안정성을 보완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은 화살형과는 별개로 이제 중거리급 이상의 전략 순항 미사일을 새로 개발했다는 의미인지 설명이 혹시 가능하십니까? 기존 순항 미사일을 성능 개량하고 이름도 바꾸고 한 것으로 보아 그 연장선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서해상으로 발사된 게 포착했다고 어제 군이 설명해 주셨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군이 포착을 했는지 뭐 공중 폭발 시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북한이 발사한 순항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했고 추적하였습니다. 그 최종 그 지점에서는 이제 소실이 되었는데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합니다. 예, 세계일보 박장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번에 뭐 수중 핵 어뢰 뭐 이야기 뭐 시험했다 중요 시험했다라고 얘기한 이후로 지금 뭐 이번에 또 순항 미사일 발사를 했다고 공개를 했는데 기존에 북한이 쓰던 용어하고는 좀 다르게 왜냐하면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화살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불화살이라고 했고 뒤에 숫자가 꽤 두 개가 붙었거든요. 그리고 핵 무인 수중 공격정 그 얘기할 때도 예전과는 좀 다르게 제식 명칭이 좀 다른 명칭을 쓰고 있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뭐 이번에도 똑같이 불화살 31형이라고 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것하고는 좀 다른 제식 명칭 계속 나오고 있는데 북한이 제식 명칭을 이렇게 바꾼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세부적으로 평가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기존에는 화성 뭐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는 화성 11나라고 했고 화성 7, 화성 8, 화성 8형 이렇게 얘기했고 화성 17형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북극성 2형 이렇게 얘기했는데 불화살이라는 거는 이번에 제가 제 기억엔 전에 나왔던 게 거의 없었던 걸로 봤거든요. 순항 미사일은 화살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불화살이라고 했고 저번에 핵 민수용 공격도 약간 다른 명칭을 썼는데 기존의 무기의 생명 계량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 무기의 성능 계량이나 이런 거라고 말씀하셨다면은 이거는 근데 성능 계량이라고 하면은 이름이 아예 달라지진 않잖아요 보통. 근데 이름이 완전히 바뀌는 형태로 나왔는데 그거하고는 약간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좀 명확하게 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분석을 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획기적으로 감시 능력을 향상시켰다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는데 방위사업청 대변인입니다. 이번 중고도 정찰용 무인 항공기 양산 사업을 통해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을 향상시키고 향후 방산 수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방사청에 질문 하나 드리고 좀 전에 제가 질문 못 드려서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방금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 이게 자료를 봐도 언제부터 이제 배치돼서 뭐 어느 곳 위주로 배치되고 이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없는 것 같은데 뭐 말씀 주실 수 있는 사안 내에서 뭐 양산 대수까지는 사실 뭐 밝힐 수 없다 하더라도 언제부터 실제 이게 배치돼서 임무를 수행할 것 같다 이런 식의 전망 계획 같은 건 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앞서 제가 질문 못 드린 게 어제 그 북한 신형 순항 미사일 관련하여서 별도 뭐 언급이 본인들이 뭐 핵 무기 탑재, 뭐 모의 핵 폭발 실험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은 없었긴 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혹시 염두에 두고 보고 계시는 건지 설명 추가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양산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전망하고 있는 거는 27년부터 28년까지 전력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합참공보실장입니다. 질문하신 그 핵 탑재 여부, 실험 여부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분석 중입니다.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 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뭐 청장님도 그 판결문 입수가 어려워가지고 지금 조금 심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했는데 최근에 판결문을 입수한 걸로 아는데 그러면 바로 심의를 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좀 이렇게 늘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작년 12월에 심의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 추가적인 보완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들이 있어서 현재 보완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 사항들이 확인되고 보완이 되면은 심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심의했을 때도 그때 결론을 못 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뭔가 방사청에서 제재 수위를 낮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여기에 대한 뭐 방사청의 입장이 따로 있습니까? 그걸 방사청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련 계약 심의회를 개최해서 내외부 위원들이 다 참석하셔서 회의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해외 우리 방산 무기 수출 관련해서 뭐 정부가 뭐 수출은행 그런 관련한 이제 자산 규모 때문에 관련해서 별도로 이제 뭐 개정안 통과 같은 것들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모양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방 당국이 협조하고 있거나 좀 알고 계신 내용 있으시면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정부 차원에서 일정 금액에 대한 현금 지원 뭐 이런 출자 이런 보도가 있었던 것을 아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확인드릴 수 있는 사안은 현재는 없고요.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은 국방부 검찰단이 형사 절차에 따라서 범죄 입증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해병 순직 사건 기록은 경북 경찰청 의견을 저희가 청취한 후에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열람 복사를 제안한 것입니다.